끈 팬티가 세상에 교원 연수 과정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끈 팬티가 튀어나온 건 아니고 모 강사의 발언 중에 끈 팬티라는 단어가 나왔다는데 공주대 연수예요. 그 공주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끈 팬티의 오해. 공주대 엉망진창 교원 연수예요. 공주대 교육원수원이 지난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행 예방을 강의한 사회복지학과의 교수 A씨, 여성입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망사 팬티나 끈 팬티를 입고 다니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불안불안했어요. 내가 성폭행 당했을 때 이런 걸 입고 있으면 그럴만했다 라고 오해받을까 봐 나는 끈 팬티나 망사 팬티를 입고 다니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복지가 부족하다라는 등등의 발언을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이 공주대 교원 연수 때문에 잦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는 그 연수 과정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홍채 전문 강사가 여성은 홍채로 생식기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러니 남자 선생님은 여학생과 스킨십하고 있을 때 꼭 눈을 까 뒤집어 홍채 상태를 확인하라. 남성은 홍채에 노란 줄이 있으면 간염 보균자니 뺨을 쳐라. 또 다른 강사는요. 성교육 시간에 음란 동영상을 틀어줘라.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가르쳐야 한다. 직접 신음소리를 흉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의 반응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의에 응답 배설이 아니라 재미가 없어. 맞죠? 재미가 없는데 뭐가 응답 배설 강의에서 말해야 돼. 응답 배설을 들으면 건강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포르노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포르노가 얼마나 자극적인지 수업을 해야 된다. 소리 같은 거 흉내를 내시면서 또 전문성을 교육받은 교사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하라고. 이랬던 공주대 과정에서 이번에는 지금 끈 팬티 발언까지 나왔어요. 이 끈 팬티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글쎄요, 이제 지금 이 교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끈 팬티라든가 망사 팬티라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좋은데 본인은 만약에 그걸 입고 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하면 혹시 오해를 받을까봐 자기는 입고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저분이 이제 여성이라서 또 상당히 남성보다는 좀 긴장을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직접 저 강의를 들어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또 저 강사 같은 경우가 이 앞뒤 맥락을 다 끊고 그것만 딱 가지고 해석해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제 성희롱, 성예방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참석한 교육 대상들이 결과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통 이제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그 심리적인 강박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강의하고 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좀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이렇게 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약하게 했을 때 청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점점 그 수위를 더 올려가는 그런 어떤 그 사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성과 관련된 이 강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강박감에 시달리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저기에 그 연수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1급 정교사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시켜야 될 분들인데 예. 아니 학교에서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수준도 낮고 충격적이고 모욕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가해자들의 복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전공과 연관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강의를 하는 분들이나 이 방송하는 분들 전부 다 이 입으로 지금 사실은 모든 걸 갖다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화는 입으로부터 나와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입은 몸을 치는 도끼, 그리고 자기 몸을 찌르는 칼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저기서 명언이 나와요. 지금 이분 몸을 찌르는 도끼, 네. 몸을 치는 도끼. 치는 도끼. 네, 찌르는 그 칼날이 될 수 입이. 있기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치어가 6자의 몸을 죽이기도 할 수 있고 또 살리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보면은 성폭행을 당했을 때 내가 끈 팬티를 입고 있으면 이 여자는 그럴만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좀 동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 선생님들. 이게 성폭행 예방하고 뭔 상관이 있죠? 예.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낮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이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사를 섭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정교사와 관련된 강의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부 고시에 따른 그 표준 과정이 있거든요. 예. 그거에 의하면 강사의 어떤 이력이랄지 물론 강사의 아무리 좋은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강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죠. 예.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 보면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냥 인맥에 의해서 초청을 해서 강사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저도 뭐 성범죄와 관련해서 강의를 뭐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대처법,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랄지, 아니면 만약에 피해가 생겼을 때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이 중점을 둬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음담패설 수준에 불과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강사에 있어서 선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강사를 보니까 한 75만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고액이죠. 그래서 과연 정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에 관한 아니면 건강에 관해서 어떤 강의를 부탁했는데 오히려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해치는. 홍유에 따라서는 그 교원 중에서는 아마 그런 성희롱 피해를 본 분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해를 가는 것이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음담패설로 무리를 일으킨 강사는 그 75만 원 강의료를 또 반납했다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